자, 조금 전에 우리 월드컵 2차 예선 명단 발표가 됐고 황선홍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너무 긴장됩니다. 네. 중요한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아니 중요한 타이밍이죠. 엄청 긴장되는 상황이었네. 아니 약간 정말 험난했잖아요, 사실. 대표팀과 관련해서. 대표팀과 관련해서 그리고 많은 팬들이 아직까지도 사실 좀 화가 나 있어요. 지금도 말도 안 돼요. 뒷목 잡아요. 1월 달만 그렇죠. 생각하면 뒷목 잡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협회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뭐 우여곡절 끝에 황선홍 감독, 임시 감독 되고 막 이제 대표팀 명단 발표되고 하니까 이게 좀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긴장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황선홍 감독 오늘 인터뷰 나이스하게 했습니다. 일단 낯선 게 오랜만에 감독이 인터뷰를 받잖아요. 그죠. 그것도 발탁된 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없었잖아요. 명단 발표하고 그동안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아니면 어디 무슨 저기 머플러 걸어놓은 데서 그냥 그 화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일반적인 건데. 보도자료 그냥 A4용지로 주고. 일반이 아니라 정상이죠. 그래. 일반 아니라 정상이고. 정상이고 그게 비정상이고 비상식이고 모렴치한 거죠. 이거는 꼭 뭐랄까 해야만 하는. 네. 사람이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는 것처럼.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꼭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되게 특이하네요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안 해?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클린스만한테 화낼 필요 없어요. 7년 동안 감독 쉬던 사람 끌어올린 사람이 중요한 거지. 선택한 클린스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도 오늘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인터뷰랑 우리가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 선수 이 명단 발표의 특이점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네. 최초 발탁된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있었던 선수들 중에 빠진 선수가 있고 네. 다시 돌아온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돌아온 선수들을 좀 보자면 일단 아무래도 이 권경원, 조유민, 김문환, 백승호, 엄원상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김문환의 컴백이 좀 반갑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풀백. 네. 왜냐하면 이번 아시안컵 때도 저는 김문환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폭을 벌려서 오버래핑 하는데 그죠?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네. 또 경험도 많고 또 월드컵 때도 좋았기 때문에 컨디션만 뭐 보통의 수준만 유지한다면 분명히 대표팀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럼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복귀한 선수들의 존재감도 아주 좋고요. 최초 발탁된 선수들이 3명 있죠. 이명재, 정호연 그리고 주민규까지. 주민규가 드디어 뽑혔습니다. 주민규. 네. 자, 꿈을 이뤘어요. 그럼 이거를 먼저 땡겨서 얘기하죠. 네. 주민규 선수 발탁에 대한 황선홍 감독의 코멘트가 네.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딱 짧게 한마디였습니다. 네. 3년 동안 리그에서 50골을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네. 맞는 얘기죠. 네, 그렇죠. 공격수 출신의 또 감독이잖아요. 네. 황선홍 감독. 아무래도 뭐 벤투 감독이 안 뽑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민규를 뽑을 이유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데려와서 써보는 거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꼬리한테 맞는 감각이 좋은데. 결국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안 뽑아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의 어떤 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중간중간 주민규 선수가 왜 이름이 계속 나오냐면 정말 너무 단순해요. 스트라이커 포지션. 골 계속 넣잖아. 그래서 골을 계속 넣어. 그러니까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주민규가 스타일이 어쩌고 이쩌고 많이 뛰고 안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골키퍼만큼 어쩌면 특수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지금 3년 동안 리그에서 50골을 넣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명확하잖아. 그냥 주민규 대표팀 유니폼 입혀놓고 주민규가 뽑혔어. 근데 거기 대해서 왜 주민규를 뽑았어? 라고 할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잖아. 주민규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골 넣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요. 골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수에 대해서. 토종 공격수로 이 뚱냥이가 지금 선발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틴 아담이 지금 아니죠. 예. 주민규가 선발이죠. 리그에서는. 이거는 나름 저는 그 황선홍 감독의 포인트이자 많은 또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주민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애를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이고 이명재 선수는 뭐 워낙에 또 베테랑이고 정호연 선수가 발탁이 됐는데 황선홍 감독과는 이미 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스승 제자로서 정호연 선수가 그때도 기능을 해줬고 좋은 선수죠 광주에서. 네, 아마 그때 잘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를 발탁을 했는데 정호연 선수 이번 국가대표 발탁은 좀 감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좀 늦은 나이에 프로에 데뷔했습니다. 비교적. 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래서 23살. 요즘은 이 정도로 주목을 받는 선수는 사실 10대 후반이나 20대 아예 급초반 20살, 21살 데뷔하는데 23살 정도에 데뷔를 했어요. 네. 대학교 3학년 이후에 프로에 와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부터 광주에서
광주 승격시키고 또 지난 시즌 이수민 선수와 함께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네. 선수였는데 이수민 선수가 대전을 이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초반에 광주 중원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주의 연승을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최근에 주목하잖아요. 정호연을 대표하는 이 코멘트는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로 끝난다고 봅니다. 이수민 이제 이적했는데 어떻게 정호연 못 봤어요? 이거면 끝 아닙니까? 네. 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감독의 그 코멘트 하나로 정호연의 퀄리티와 정호연의 길을 살려주는 걸 모두 다 한 이 코멘트라고 보이는데 정호연은 저는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 선수도 저는 잠깐 그 유럽 이적설도 있었잖아요. 예. 저는 스카우터들이 볼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그래. 생각해요. 기본기가 진짜 좋고 움직임이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잘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 순환을 이끌 선수로는 정호연이 제격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발탁이 됐죠. 기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들어오는 거 축구적으로 문제 이제 뭐 팀 내부적으로 문제 있었던 거 축구로 풀면 필드 안에서 풀면 된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강인 데려와야죠. 그럼요. 네. 제일 잘하는 선수니까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냥 계속 그 관계가 골맞던 게 아니고 서로 풀었잖아요.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제 봉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협회 차원에서 어떤 예를 들어 징계가 있었어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럼 뽑으면 되죠.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이번에 인터뷰를 잘했다고 느낀 부분이 딱 이 부분인데 설명을 되게 잘해줬어요. 맞아요. 이강인, 손흥민과 직접 소통을 또 했다. 네. 근데 이강인은 축구 팬들과 팀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걸 원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과 화합해서 팀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직접 황선홍 감독에게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두 선수의 상황을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발탁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두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팀 구성원의 문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마디. 다음으로 차출을 미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발탁은 전적으로 내 결정이다 라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진짜 클리어하죠. 이게 감독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면 설사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뭐 어쨌든 뭐 앞으로의 어떤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나중 문제고 감독은 그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하는 그런 위치거든.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게 그래요. 뭐 미친 듯한 어떤 그 축구 능력이 있어서 뭐 전술 전략가. 전략가야. 그러면은 그것도 좋지. 좋아. 네. 근데 그 감독의 덕목 중 하나는 이거 능력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스피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네. 감독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에게. 네. 자 그런데 지금 황선홍 감독 인터뷰 좋았어요. 네. 그리고 선수들 왜 뽑았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좀 뒤에 우리가 이승우 선수 얘기도 할 텐데. 자 그리고 태국전을 잘 치렀다 칩시다. 네. 그렇다고 또 정식 감독 선임으로 어물정 협회랑 전문교제나 넘어가려고 그러면 다시 팬들 트럭 보내고 난리 나죠. 뭐 보냅니다. 그러니까 임시 감독으로서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황선홍 감독이 지금 정식 감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황선홍 감독 오늘 인터뷰 잘한 거랑 정몽규 회장 이하 협회가 정식 감독을 선임하는 거랑 별개 문제라는 거죠. 정식 감독은 지금도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찾고 있으셔야죠. 네, 잘 준비하고 있어야 네.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황선홍 감독이 지금 어쨌든 임시 감독으로서 역할을 네. 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워낙에 진짜 오랜만에 정상적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되게 특별하게 감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네. 원래 그 전에 4년 동안 늘 이랬거든요. 네. 벤투 감독이 있을 땐 특히 더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황선홍 감독과 아시안 게임 제자들의 이제 재회가 좀 많이 느껴지죠. 원래 뽑혔을 선수들도 있지만 뭐 서령우나 백승호, 박진석, 홍현석, 이강인, 정우영, 정호연, 엄원상 다 이제 황선홍 감독이 잘 썼던 선수를 어떻게 대표팀에 녹일지도 궁금하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림픽 대표의 여영 선수들은 다 올림픽 대표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재원, 양현준, 배준호, 김지수 등은 다 이제 올림픽 대표팀 일정에 좀 따라가는 걸로.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봤을 때 4월에 23세 이하 이제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속 클럽들이랑 그래도 좀 소통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 유럽파가 그때 차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 얘기는 덧붙였어요. 그때 가서 팀의 사정이 안 좋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 왜냐면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스토크의 상황이 안 좋거든요. 좀 필요하거든요. 네, 배준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의무 차출이 아닌 대회는 네. 나중에 팀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순탄하게 얘기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코멘트를 잘 네. 해주었고요. 아무래도 안 뽑혀서 아쉬운 선수들도 어느 대표팀과도 있기 마련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 한 명을 먼저 꼽자면 전 전북의 송민규 선수. 요즘 개 잘하거든요. 진짜 미쳤거든요 요즘에. 그리고 일단 송민규는 그 골을 넣거나 파울을 당한 다음에 표정만으로 상대를 광역 도발할 수 있는 대단한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을 2번 만나잖아요. 예. 첫 번째 경기에 송민규 선수가 뭔가의 도발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럼 태국 미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송민규 선수가 진짜 폼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의 이제 이선자원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제일 힘들어. 제일 들어오기 힘든 자리야. 네. 지금 송민규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할 지금 이승우도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너무 네.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네. 이승우 선수도 이제 뭐 수원 FC에서의 폼도 그렇고 대표팀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다는 또 인터뷰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분들이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황선홍 감독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우 플레이를 보고 코치진과 따로 미팅까지 가질 정도로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대요. 근데 이선 조합 뭐 여러 측면에서 결국 선발을 하진 못했는데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정진했으면 좋겠다. K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모두에게 대표팀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 얘기는 이후에 정식 감독은 따로 선임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감독도 이 절차대로 우리 K리그에서 또 잘하는 선수들에게 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동기부여자마자 잘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리그에서 대표팀 언저리에 있는 선수들이 동기부여로 더 열심히 뛰고 그쵸.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또 선순환이 되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져 버리면 대표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한 부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번 3월 명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얼굴들도 들어왔고 우리가 좀 보고 싶었던 얼굴들도 다시 돌아온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임시 감독으로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 이번 명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간만에 정상적인 인터뷰를 한번 봐서 정말 네. 이게 너무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이죠. 정상. 약간 진짜 그 느낌이죠. 그 어디 주석 형님 정상을 향한 동주. 그건 좀 다른 정상입니다만 이거는 그냥 정상 비정상. 그건 이제 높은 정상. 이거는 정상. 감독이 일을 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그냥 너무 클리어하잖아. 그래. 명확하잖아. 명확하잖아. 그냥. 그럼 이렇구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고 결과가 안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뭔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뭐 옆에서 막 그 흘러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K리그 계속 봤는데 황선홍 감독이 정말 어제까지도 막 경기장 체크하면서 선수들을 봤거든요. 경기장에 이제 뭐 그 경기장을 찾아가면서 정주국 코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신뢰감이 들잖아. 그래. 보고 판단을 했겠구나. 이승우 직접 봤는데도 안 뽑았잖아. 그럼 이제 고민했구나. 고민했구나.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 그게 신뢰인데. 봤는데 직접 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정식 감독은 아닙니다. 아니 정식 감독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왜냐면 올림픽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러고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테크트리를 타는 게 아니라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랑은 별개예요. 그럼요. 일단 이거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을 잘 치러야죠. 그 전에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잘 치러야 되고 순서대로 합시다. 순위대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자기 각자 역할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민규 기대되죠. 기대가 되죠. 저는 개인적인 팬심이 더 많이 깃듭니다.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규가 90년생인데 최초 발탁. 늦가기로 왔어요. 이거는 진짜 늦게 발탁이 된 거거든요. 사실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상대가 태국이란 말이야. 여기서 깊은 인사 한번 남겨야 되거든. 그렇지. 왜냐하면 난 주민규 선수를 왜 뽑길 바랬냐면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뭐 감독 스타일, 뭐 전술적인 어떤 색깔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말리는 경기가 있고 뭐랄까 좀 힘든 경기도 있잖아. 한 골이 절실해. 뭔가 그럴 때 한 15분 남겨놓고 출장을 시키는 거지. 골 넣을 수 있는 뭐로? 전술적인 거 다 배제하고 그냥 골만 넣어. 냄새 맡는 선수. 그렇죠. 골 가깝게 있어서 그냥 무조건 우당탕탕 있는 모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선수가 있었죠. 야 김신욱 넣자. 그런 것처럼 김신욱 특별한 뚝배기가 있어. 확실하니까. 근데 이 선수도 골은 확실하거든. 그렇지. 점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전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옵션. 그래서 그 옵션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제나 있었는데 이번에 발탁이 돼서 주민규 선수의 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또 조금 약체니까 주민규 선수가 생각보다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 은근히가 아니지 등지고 딱딱이 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에게 내주는 플레이도 잘 나올 수 있다. 미드필더 출신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중원에서 볼 돌리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네. 하여튼 대표팀 일단 잘해봅시다.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 임시 감독 황선홍 화이팅!